안녕하세요. 띵까뽀꼬예요. 오늘은 제가 운동이랑 육아를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운동이랑 그냥 육아가 아니라요. 감탄 육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왜 그 말을 쓰는 걸까? 그 말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귀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운동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워낙 몸치인데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려서 동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동을 할 때 그냥 걷는 것보다 그 근육의 위치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때도 그냥 숨 쉬는 것보다 내 몸의 상태랑 마음의 상태를 느끼면서 숨 쉬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지 뭔지 저는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부위에 힘을 느껴라, 느낌을 느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도 똑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상이나 삶에 지쳐서 너무 귀여워, 너무 행복해 이러다가도 일과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대가족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가족 제도여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겪다 보면 헬육아 같고 독박 육아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아는 정말 행복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이 육아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면 삶이 풍족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3세대가 같이 어우러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아이의 과업에 따라서 이때는 이거 해야 돼, 이때는 젓가락 써야 돼, 이때는 성장해야 돼, 이때는 한글 배워야 돼, 이런 것만 주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만 이유도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효과를 레밍 효과라고 말을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동물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종족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앞 동물의 행동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하는 행동이었대요. 그래서 땅떨어지로 떨어져서 종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죽는 행동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레밍 효과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부모들이 양육의 방식을 주변 어머님들의 분위기를 따라 유행을 따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를 레밍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잘 커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유행은 돌고 돌고 아이들끼리 손장난이나 말장난까지도 돌고 돌더라고요. 조금의 센스는 더해지지만 그런데 이렇게 다 욕심부리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면 정말 많이 아이들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랑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안달복달 이렇게 왜 힘들게 이 중요한 유년기를 보내야 하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글도요, 2학년 될 때까지만 저는 깨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표현력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놀이하는 거라든가 신체활동이라든가 전인발달이라든가. 그런데 한글만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칠 때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주눅을 들여버리거나 아니면 욕구를 자꾸 좌절시키게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노는 아이들은 배워야 할 때 딱 7살쯤 되면 마음만 먹으면 다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떠듬떠듬 하다가 2학년까지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요. 느려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잘 놀았다면 정말 많은 능력들이 발달돼 있고 사회성이라던가 자기가 예민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지 아이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귀여운 포동포동한 살을 저만큼이나 깊게 느끼거나 너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7살까지는 뭘 그렇게 크게 안 가르치셔도 괜찮아요. 양보, 배려, 인사, 존댓말, 한글 아무 걱정 마시고 이 아이가 잘 노는지만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른이 없을 때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려버리지 않지만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아마 스스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에 대한 양념만 쳐주시면요, 정말 잘 자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인데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제발 이 아이들과 행복한 것만 바라보세요. 머리카락이 기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아장아장 했도 이렇게 하는 발음이 어느새 발음이 너무 정확해져가지고 귀엽긴 귀여운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발가락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내가 공감하면서 감탄하면서 아이를 키우셔야 해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모님들이 육아를 통해서 얻고 가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젠간 내가 공부를 시키든 이 아이가 운동을 시키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끝까지 끈기 있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레밍 효과처럼 남들만 따라서 내 아이가 빠진 육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거고, 요즘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제가 즐거움의 빈도를 높이고 감탄의 빈도를 높였더니 제 스스로가 제일 먼저 건강해져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보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정말 잘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오히려 제 이야기에 크게 감탄을 하시고 제 교육을 시키려고 순서를 다투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삶의 동기나 제 일에 사명감을 느껴요. 일단 아이들에게서 제일 먼저 갔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 기쁨을 저만 느끼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의 힘을 딱 느끼라고 하는 말은 잘 들리는데 육아에서 행복을 딱 느끼라는 말은 잘 안 들리시죠? 지금 내 아이가 한글을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 젓가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요. 손가락 사이에 살이 얼마나 통통한지, 옆에서 본 볼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귀 모양은 위아래 중간 단위로 어떻게 생겼는지, 곡선까지도 너무 귀여워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지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여유가 생긴 조부모가 된 다음에 느낀다고 해요. 왜 그때 느껴야 돼요? 지금도 느끼고 조부모님이 된 다음에도 느끼세요. 오늘도 삥꼬꼬꼬 하세요. 안녕. 운동도 열심히, 육아도 열심히. 안녕.